사람들이 급하게 모여들기 시작하면서 프랑스 내무부 장관이 긴급 기자회견을 하고 있습니다. 그 모습을 보던 한 여성은 기자회견 내용을 들으며 분노에 치밀어 화를 내고 있는데요. 한국의 분노를 느끼는 걸까요? 누가 이 여성을 화나게 한 걸까요? 도대체 무슨 일인지 오늘의 사연 시작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프랑스에 사는 엘리즈라고 합니다. 파리의 한 레스토랑을 운영하면서 그 레스토랑의 소믈리에로도 일하고 있지요. 와인에 대한 저의 열정은 그 누구보다 크다고 자부합니다. 고객들의 식사와 선호에 맞는 와인을 추천하고 그게 고객들의 취향에 딱 맞아 떨어지면 저는 이 일에 큰 보람을 느끼고 있어요. 또 매일매일 다양한 와인을 맛보면서 좋은 와인을 만났을 때의 희열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니까요. 와인은 저에게 단순한 음료가 아니라 예술이자 문화라고 생각해요. 와인을 통해 사람들과 소통하고 그들에게 잊지 못할 경험을 선사하는 것이 제 일이고 저의 자부심이죠. 저희 레스토랑에는 와인들에 걸맞는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주는 솜씨 좋은 셰프와 3명의 주방 직원 그리고 홀서빙 직원들과 제 옆에서 든든한 힘이 되어주는 매니저를 맡고 있는 제 남자친구가 함께 일하고 있어요. 낮에는 열심히 일하고 밤에는 남자친구와 와인 한잔하며 하루를 마무리하는 저는 누구보다 행복한 사람이라고 감사해하며 지내고 있지요. 하지만 최근 큰 문제가 생겼어요. 프랑스의 대기오염이 유럽 전역에 영향을 미치면서 프랑스 남부의 포도밭에 산성비가 내렸거든요. 이로 인해 와인 생산에 큰 타격을 입게 되었죠. 프랑스 농업부 장관은 이번 산성비로 인해 프랑스 남부의 와인 생산량이 30% 이상 감소가 예상되며 보르도와 부르고뉴 지역의 포도밭들이 특히 큰 피해를 입었다고 발표하였어요. 프랑스 정부에서도 이 문제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었지요. 대기 중에 심각한 오염물질들이 바람을 타고 유럽 전역에 퍼지고 산성비가 내려 프랑스 남부의 포도밭에 영향을 미친 거죠. 산성비는 포도나무에 심각한 피해를 주었고 와인 생산에도 큰 타격을 입혔어요. 포도들이 제대로 익지 못하고 썩어버리는 상황으로 프랑스 남부의 주요 와인 생산 지역인 보르도 지역에서는 포도 생산량이 40%나 감소하였다는 통계까지 나왔어요. 이 소식은 저에게 청천벽력과 같았지요. 왜냐하면 저희 레스토랑에서의 와인 판매량은 매출의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었거든요. 와인 생산이 순탄치 않다 보니 저희 레스토랑의 와인 재고도 점점 줄어들고 있었죠. 어느 날 아침 레스토랑의 홀 매니저인 남자친구가 급히 절 부르더라고요. 우리 와인 재고가 얼마 남지 않았어. 이대로면 며칠을 버티지 못할 거고 대체할 와인을 찾아야 해. 그 말을 듣자마자 저는 급히 새로운 와인 산지를 찾기 위해 프랑스 남부로 향했어요. 피해가 적은 와이너리를 찾기 위해 여러 곳을 돌아다녔죠. 하지만 많은 와이너리들이 산성비 피해로 고통받고 있고 와이너리 주인들은 포도밭을 복구하는데 많은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예상했어요. 그래서 와인 재고 확보를 위해 여기저기 더 다양한 지역을 찾아봤죠. 우선주 공급처인 보르도 말고도 이탈리아, 스페인, 포르투갈 등 유럽의 다른 와인 산지와도 연락을 취해 대체 와인을 확보하려고 하였고요. 또한 남자친구의 제안으로 이번 기회에 로컬 와인 생산자들과의 협력도 강화하려고 노력했어요. 가까운 지역의 소규모 와이너리와 직접 계약을 맺고 안정적인 공급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며 이를 통해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 고객들에게 새로운 와인을 소개할 기회를 마련하고자 했죠. 이 일은 남자친구가 맡아주었고 내 일처럼 나서서 도와주는 남자친구가 참 고마웠어요. 저는 이 덕분에 새로운 와인 라인을 구축하게 되었고 고객들에게도 다양한 선택지를 제공할 수 있게 되면서 위기를 기회로 삼는 계기가 된 거죠. 그러던 어느 날 이번에 직접 계약을 맺게 된 로컬 와이너리 사장님이 저희 레스토랑에 방문하셨는데요. 근처에 볼 일이 있어 왔다가 인사차 방문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지난주에 직원 편에 보낸 와인은 잘 받았는지 물으셨죠. 와인이요? 제가 잠시 어리둥절해하자 이번 계약 등 여러모로 도움을 주어 고마웠다며 지인을 통해 어렵게 구한 귀한 와인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와이너리 사장님은 레스토랑 홀 매니저에게 전달했으니 다 같이 맛있게 먹으라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순간 당황스러웠지만 애써 미소를 지으며 들었습니다. 뭘 그런 걸 보내셨어요? 자연스레 감사 인사를 전했죠. 와이너리 사장님이 돌아가신 후 저는 왜 이야기를 안 했지? 하고 의아해했죠. 어제도 그제도 남자친구와 레스토랑에 같이 있었지만 선물 받은 와인 이야기는 듣지 못했으니깐요.
몇 시간 후 남자친구가 레스토랑에 출근했고 남자친구를 바라보는 제 마음은 혼란스럽기 시작했어요. 혹시나 하는 의심과 설마 하는 믿음이 제 안에서 다투기 시작했거든요. 저는 남자친구를 주시하기 시작했죠. 틈만 나면 핸드폰을 들여다보며 웃고 있었고 계속 누군가와 연락을 하고 있는 것 같았거든요. 결국 그날도 저에게 선물 받은 와인 이야기는 하지 않았고요. 그냥 남자친구에게 터놓고 물어보면 될 일이었는데 왠지 물어보고 싶지 않았어요. 여자의 직감이랄까요? 그냥 뭔가 들추면 안 되는 것을 들여다보고 있는 기분이었죠. 그리고 다음날 남자친구는 주말에 휴가를 내겠다고 했어요. 이번 주말에는 단체 고객 예약도 있어 휴가를 미루면 안 되겠냐고 물었지만 남자친구는 사촌동생 결혼식에 참석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미리 듣지 못한 일정이었지만 결혼식이라고 하니 휴가를 쓰라고 할 수밖에 없었어요. 저도 같이 가봐야 하는데 레스토랑 때문에 같이 못 가서 미안하다고 했죠. 그렇게 주말이 되고 레스토랑에서 정신없이 점심 고객들을 맞으며 브레이크 타임이 되었죠. 문득 남자친구의 사촌동생 결혼식 생각이 났고 남자친구의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어 못 찾아뵈서 죄송하다고 할 참이었죠. 어머님은 반갑게 전화를 받으셨고 저는 결혼식에 같이 갔으면 얼굴도 뵙고 좋았을 텐데 아쉽다고 이야기했어요. 그러자 어머님은 누구 결혼식? 하고 대답하셨죠. 순간 저는 얼어붙고 말았어요. 당황한 저는 손님이 왔다며 급하게 인사를 하고 전화를 끊었고 뭔가 단단히 잘못되고 있음을 느꼈죠. 곧장 남자친구에게 전화를 걸어봤지만 받지 않더라고요. 부재중 전화를 보면 전화가 올 줄 알았는데 주말 내내 연락도 없었고요. 복잡한 심경으로 주말을 보낸 저는 레스토랑에 출근한 남자친구를 따로 불러내어 추궁했어요. 처음에는 당황한 듯 이런저런 변명을 늘어놓던 남자친구는 선물 받은 와인 이야기를 꺼내자 기분 나쁘다는 표정을 지어 보이며 도둑으로 몰아붙이는 거냐고 말하더라고요. 그동안 로컬 와이너리 계약건으로 고생해서 자기가 집에 가져가서 먹었다며 우리 사이에 그 정도는 괜찮은 거 아니냐고 저에게 따지듯 말하더라고요. 저는 너무 황당하고 당황스러워서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어요. 결국 그렇게 남자친구는 저에게 신뢰가 깨졌다며 며칠 후 이별을 통보하고 레스토랑을 그만두게 되었죠. 거래처 사장님에게 받은 와인을 왜 말하지 않았냐고 물어보면서 시작된 상황이 결국 이별까지 하고 레스토랑까지 그만두다니 야속하기도 하고 사람 인연이 참 쉽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렇게 시간이 흘러 지인을 통해 들은 이야기는 충격적이었어요. 제 남자친구가 다른 여자와 같이 있는 걸 봤다는 거예요. 그 여자에 대한 인상착의와 동양인 여성이었다는 지인의 말을 유추해 볼 때 순간 뇌리를 스치며 떠오르는 사람이 한 명 있었어요. 그건 이번 와이너리 계약을 하면서 만난 한 거래처의 중국인 여직원이었죠. 저번에 계약건으로 같이 와이너리에 방문했을 때도 그 여직원이 제 남자친구에게 웃으며 자꾸 말을 걸고 살짝 추파를 던지는 느낌을 받긴 했었지만 그 당시에는 대수롭지 않게 넘겼거든요. 정황상 의심은 가지만 제 남자친구와 그 여자를 제가 직접 목격한 게 아니다 보니 확신은 할 수 없었어요. 하지만 이미 헤어져서 제 마음에는 사람에 대한 배신감과 중국 여직원에 대한 좋지 않은 이미지가 새겨지게 되었죠. 그렇게 저는 한동안 심적으로 힘든 시간을 보냈어요. 세상에 저만 바보가 된 기분이었죠. 사람에게 상처받은 마음은 금방 괜찮아지지가 않더라고요. 하지만 저에게는 레스토랑과 함께 일하는 직원들을 책임져야 하는 역할이 있기에 주변 지인들과 직원들은 저를 애써 위로해 주었고 그렇게 저는 마음을 다잡기 위해 레스토랑에 더 매달려 일을 했지요. 홀 매니저가 공석이지만 그 목까지 더 열심히 일했고 다행히 레스토랑은 한동안 안정적으로 운영되었어요. 그러나 언제부턴가 점점 레스토랑의 매출이 떨어지고 와인 소비가 줄어드는 걸 느끼기 시작했지요. 몇 년 전부터 알코올 도수가 높은 레드와인보다는 화이트 와인을 찾는 소비자가 늘고 있었고요. 레드와인의 수요가 줄다 보니 보르도 지역에서의 레드와인 생산지도 많이 줄면서 저희 레스토랑도 변화가 불가피했죠. 저는 빠르게 상황을 대처하고자 결국 프랑스의 자존심을 내려놓고 다른 나라의 술을 도입하기로 결정했어요. 고객들이 더 다양한 음료를 원하고 있기에 쉽게 접할 수 있는 다른 유럽의 술이 아닌 새로운 지역의 술을 도입해보기로 하였지요. 주요 아시아국을 후보군에 올려 그 나라들의 술을 조사하기 시작했어요. 전쟁 중인 러시아는 맨 처음 제외하였고 일본의 사케는 일본의 음식 문화를 볼 때 스테이크나 파스타 같은 레스토랑의 메뉴들과는 페어링이 맞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어 제외하였죠.
이 문제로 며칠을 고민하며 보내던 중 우연히 한국 드라마를 보게 되었어요. 푸짐하게 차려진 음식을 두고 둘러앉아 술잔에 술을 따라 다 같이 마시는 장면이었죠. 그 순간 바로 이거다 싶었어요. 그것은 바로 한국의 소주였죠. 최근 몇 년 동안 K 콘텐츠가 유럽에서 큰 인기를 끌고 있고 한국 드라마와 영화가 유행하면서 한국 문화에 대한 관심도 급증했어요. 드라마와 영화에서 소주가 자주 등장하면서 유럽에서도 소주에 대한 관심이 커졌죠. 드라마 이태원 클라스나 사랑의 불시착 같은 인기 드라마에서 주인공들이 소주를 마시는 장면이 많이 나와요. 이 장면들을 본 유럽인들이 소주에 대해 궁금해하고 실제로 맛보고 싶어하는 경우가 많아졌고요. 그래서 저는 한국의 전통 술인 소주를 도입해보는 게 어떨까 생각이 들었던 거죠. 마지막까지 고민했던 술 중에는 중국의 술도 있었어요. 물론 제 개인적인 감정도 없진 않았지만 중국 칭다오 맥주 공장에서 남성 노동자가 오줌을 누는 일명 오줌 맥주 논란 이후 중국에 대한 위생과 신뢰도가 많이 떨어진 상황이라 중국의 술은 더 이상 매력 있는 상품이 아니었고 그렇게 중국 술의 관심은 바로 차단하며 유럽인들에게 한국의 소주보다 더 나은 선택은 없다는 확신이 들었죠. 저는 영업이 끝난 뒤 레스토랑의 모든 스태프들을 모이게 하였어요. 다 같이 소주를 시음해보기로 한 거죠. 그렇게 우리는 옹기종기 모여 소주를 한 잔씩 맛보았는데요. 처음 소주를 접했을 때 정말 독특한 맛이었어요. 물처럼 맑으면서 깔끔하고 깊은 맛이 나더라고요. 스태프들과 다 같이 마시며 의견을 들어보았죠. 다들 처음에는 너무 독하다고 놀라다가 두 번째 마실 때는 속이 따뜻해진다며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어요. 소주의 맛과 한국의 술이라는 신선함은 너무 좋았지만 과연 우리 레스토랑 메뉴들과 어울릴지 같이 곁들여 보았는데 그 고민도 잠시 모든 스태프들이 너무 잘 어울린다며 만족해했고 이미 소주의 맛을 아는 직원들도 있어서 주방은 어느새 회식 자리가 되어버릴 정도로 화기애애해졌죠. 몇몇 직원들은 금세 취한 느낌이었어요. 그렇게 저희 레스토랑은 추가 주류 메뉴로 한국 소주를 도입하는 과감한 결정을 한 거죠. 새로운 음료를 통해 고객들에게 색다른 경험을 제공하고 최근 유행하는 한국 문화에 대한 관심을 반영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한국의 몇몇 브랜드와 연락을 취해 직수입을 문의했고 긍정적인 피드백을 받았죠. 저는 소주 도입을 통해 와인 소비가 줄어든 이 상황을 극복할 수 있을 거라는 희망이 생겼고 과연 손님들은 어떤 반응을 보일지도 궁금했어요. 소주를 출시하고 조마조마한 나날을 보내며 며칠 동안 손님들의 반응을 살핀 결과 예상을 뛰어넘을 정도로 폭발적이었죠. 처음에는 호기심으로 주문했던 소주가 고객들의 좋은 평가를 받으면서 재주문과 재방문으로 이어졌고 그렇게 저는 와인 소비가 줄어들어 레스토랑의 매출이 감소하는 것을 소주 도입을 통해 극복하게 된 거예요. 아니 소주의 나라 한국이 저희 레스토랑을 다시 일으켜 준 거죠. 정말 한국의 소주에게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하지만 이런 밝은 상황도 오래가지 않았어요. 또 다른 사건이 프랑스 전역에 발생하고 말았는데요. 그건 바로 해커들에 의한 사이버 범죄가 프랑스에 급증한 거였죠. 어느 날 저녁, 저희 레스토랑과 직계약된 와인샵을 운영하는 마리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엘리즈, 큰일 났어. 우리 와인샵이 해킹당했어. 고객들의 정보가 모두 유출됐대. 저는 바로 마리에게 달려갔어요. 상황은 정말 심각했죠. 마리의 와인샵뿐만 아니라 다른 와인샵들도 비슷한 피해를 입고 있었어요. 해커들이 프랑스의 와인 업계를 타겟으로 삼은 게 분명했죠. 프랑스 내무부 장관인 제랄드는 2024년 5월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어요. 최근 발생한 사이버 공격은 중국 해커 그룹의 소행으로 밝혀졌습니다. 이번 공격으로 인해 여러 기업과 개인이 큰 피해를 입었으며 우리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제사회와 협력할 것입니다. 이 발표를 듣고 등골이 오싹해졌어요. 중국 해커들이 와인 업계를 목표로 삼다니 그것도 조직적으로 움직인다는 사실에 놀라움을 금치 못했죠. 해킹이라는 게 막연하고 저와는 관련 없는 이야기라고만 생각하며 살아왔는데 이렇게 가까이서 직접 피해를 겪게 되다니. 특히 친구인 마리가 피해를 보면 저희 레스토랑의 와인 공급도 차질이 생길게 불가피해 보였거든요. 개인의 와인샵을 공격한다는 게 정말로 이해할 수 없었어요. 중국이 왜 이런 식으로 행동하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죠. 와인샵 같은 개인의 소규모 상점들을 공격하는 행위는 정말 비열하고 비겁하게 느껴졌어요. 중국에서는 이 문제를 일부 개인의 일탈로 취급하는 반응을 보였지만
최근 중국의 인권 문제 등으로 인해 프랑스와 중국의 껄끄러워진 관계를 고려해 볼 때 중국이 이를 이미 알고도 암묵적으로 방조하고 있다는 생각까지 들었죠. 마리의 와인샵은 고객들의 개인정보가 유출되면서 신뢰를 잃을 위기에 처했어요. 유럽에서 개인정보 이슈는 매우 중요한 문제였으니까요. 해커들은 포스 시스템을 장악해 매출 데이터를 삭제하고 금전적인 요구까지 해왔죠. 고객들은 불안해했고 와인샵의 매출은 급감했어요. 마리는 고객들의 정보를 지키지 못했다는 죄책감에 힘들어했죠. 엘리즈, 고객들이 우리를 믿고 정보를 맡겼는데 이렇게 되다니 정말 막막해. 이를 어떻게 수습해야 할지 모르겠어. 마리는 눈물을 글썽였어요. 저는 마리를 달래며 말했죠. 마리, 이건 너의 잘못이 아니야. 해커들이 정말 비열한 거지. 우리 같이 해결할 방법을 찾아보자. 하지만 다른 와인샵들도 마찬가지였어요. 해커들은 와인샵의 시스템을 마비시키고 데이터를 훔쳐갔죠. 일부 와인샵은 몸값을 요구받기도 했어요. 프랑스 전역의 여러 곳에서 비슷한 피해를 입으면서 와인업계 전체가 큰 혼란에 빠졌죠. 프랑스 와인 산업은 연간 수십억 유로의 수익을 창출하는 중요한 산업이에요. 해커들의 공격으로 인해 와인 산업의 주요 기업들과 작은 와인숍들이 막대한 손실을 입게 되었죠. 고객 정보 유출로 인한 신뢰 손실은 매출 감소로 이어졌고 일부 와인숍들은 결국 문까지 닫아야 했어요. 피해를 입은 와인숍은 최소 200곳에 달했고 이로 인한 경제적 손실은 수억 유로에 달할 것으로 추산했죠. 저희 레스토랑에는 소주를 도입해서 어느 정도의 매출 감소를 버텨주지만 그래도 와인의 매출은 무시할 수 없는 수준이에요. 결국 프랑스 와인 업계는 2024년 상반기 동안 3억 유로 이상의 매출 손실을 입었고 이는 프랑스 경제 전체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되었어요. 와인 수출도 큰 타격을 받아 주요 수출국인 미국과 중국으로의 수출이 25% 이상 감소했죠. 정말이지 중국에 대한 분노가 치밀어 오르더라고요. 어떻게 그들은 우리의 중요한 산업을 이렇게 무참히 공격할 수 있는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정부에서 해킹의 원인을 분석한 결과 프랑스의 와인 업계를 타겟으로 삼은 이유는 역시나 돈 때문이었어요. 프랑스 와인 산업이 세계적으로 유명하고 막대한 수익을 창출하기 때문에 해커들에게 매력적인 목표가 된 거였죠. 해커들은 시스템을 마비시키고 데이터를 훔쳐 이를 판매하거나 몸값을 요구하는 방식으로 수익을 창출하려고 했어요. 중국의 해커들은 정교한 피싱 공격을 통해 와인샵 직원들의 이메일 계정을 해킹하고 이를 통해 시스템에 접근했죠. 이후 랜섬웨어를 사용해 시스템을 잠그고 이를 해제하는 대가로 거액의 몸값을 요구했고요. 많은 와인샵들이 몸값을 지불하지 않으면 데이터가 삭제될 위험에 처하게 된 거예요. 중국의 이런 비도덕적인 행동에 화를 주체할 수가 없었어요. 프랑스 전역에서 이러한 사이버 공격이 계속되면서 프랑스 정부는 대응에 나서며 국가사이버보안청을 중심으로 비상대응팀을 구성했죠. 각종 해킹 피해 사례를 분석하고 공격의 경로와 수법을 파악하는 데 주력했어요. 동시에 프랑스 전역의 와인샵과 관련 기업들에게 긴급 보안 점검을 지시하고 추가적인 보안 강화 조치를 마련했죠. 정부는 피해를 입은 와인샵들에게 재정적 지원을 제공하며 데이터 복구를 위한 기술적 지원도 아끼지 않았어요. 특히 랜섬웨어에 감염된 시스템을 복구하는 데 필요한 도구와 정보를 제공하여 피해를 최소화하려고 노력했죠. 하지만 이러한 조치만으로는 부족했어요. 해커들의 공격이 워낙 정교하고 광범위했기 때문에 프랑스 정부는 결국 국제적인 도움을 청하게 되었어요. 이 과정에서 프랑스 정부는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사이버 보안 강국인 한국의 전문가들에게 도움을 요청하게 되었는데요. 한국은 이미 여러 차례의 대규모 사이버 공격을 성공적으로 방어한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프랑스 정부는 한국의 전문 지식과 기술력을 신뢰했죠. 프랑스는 한국 정부와 협력하여 사이버 보안 전문가들을 초청했어요. 한국의 사이버 보안 전문가들은 프랑스에 도착하자마자 보안청과 협력하여 해킹 사건을 면밀히 분석하기 시작했죠. 이들은 해킹 수법을 철저히 파악하고 프랑스의 기존 보안 체계를 보완하는 데 핵심 역할을 하며 피해를 복구해 나갔어요. 한국 전문가들은 해커들이 사용한 피싱 공격과 랜섬웨어의 정교함을 빠르게 파악하고 이에 대한 대응책을 제시했어요. 이들은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한 최신 보안 솔루션을 제공했죠. 또한 해킹 피해를 입은 데이터의 복구 작업에도 큰 도움을 주어 대부분의 데이터 복구에 성공했어요.
이런 한국 전문가들의 활약 덕분에 프랑스는 해킹 사건을 보다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었고, 이들의 조언과 기술적 지원을 통해 프랑스 정부는 업계 전반의 보안 체계를 강화하고 앞으로 유사한 사이버 공격에 대비할 수 있는 보안 시스템을 더욱 강화하는 계기가 되었어요. 얼마 뒤 프랑스 내무부에서 공식적으로 해킹 사건에 대한 종결 발표가 있었어요. 장관은 프랑스와 한국의 협력이 큰 성과를 거두었다고 밝히며 한국 전문가들의 뛰어난 활약을 치하했죠. 프랑스와 한국의 협력 덕분에 이번 사이버 공격을 신속히 대응할 수 있었습니다. 한국의 기술력과 헌신적인 지원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 발표를 들은 많은 프랑스 사람들은 작은 나라 한국이 어떻게 이렇게 크고 어려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는지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어요. 한국은 IT 강국으로 잘 알려져 있었지만 이번 사건을 통해 그들의 사이버 보안 능력이 얼마나 뛰어난지 다시 한번 입증한 거죠. 프랑스 정부는 한국 사이버 보안팀의 도움에 감사를 표하기 위해 저녁 식사 자리를 마련했어요. 저도 그 자리에 초대받았죠. 저희 레스토랑과 계약한 와인샵들의 피해 상황을 적극적으로 알리고 해결하기 위해 여기저기 뛰어다녀서 저도 감사한 마음에 식사 자리에 꼭 참석하고 싶었거든요. 저녁 식사 자리에서는 와인과 함께 양국 간의 협력을 기념하며 앞으로도 유사 범죄에 서로 협력할 것을 다짐했어요. 프랑스와 한국의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경험을 공유하고 앞으로의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죠. 현재 프랑스 올림픽에 러시아의 올림픽 참가 제한에 대한 보복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고, 또한 최근 러시아, 북한, 중국 해커들의 사이버 공격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다면서 이에 대한 대비책도 논의되었고요. 저는 그 자리에서 한국 사이버 보안팀의 한 멤버인 현기 씨를 알게 되었죠. 처음 만나는 자리였지만 현기 씨와는 대화는 즐거웠고 대화가 잘 통하는 느낌이었죠. 와인을 같이 즐기며 저는 프랑스의 다양한 와인과 요리를 소개해 주었고, 현기 씨는 프랑스 와인의 깊은 맛에 감탄했죠. 그리고 현기 씨가 한국의 전통 술인 소주에 대해서도 이야기해 주었어요. 소주는 한국에서 가장 사랑받는 술 중에 하나라며 맛이 깔끔해서 다양한 음식과도 잘 어울리는데 특히 매운 음식과 함께 먹으면 정말 최고라고 설명해 주었죠. 저는 소주에 관심이 많았기 때문에 소주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어졌어요. 저희 레스토랑에서 소주를 들여 판매하게 된 사연과 사람들의 좋은 반응에 대해 이야기해주며 현기 씨를 저희 레스토랑에 초대했죠. 한국 사람과 함께 마시는 소주의 맛과 그 기분을 느껴보고 싶었거든요. 그 한국 사람이 현기 씨라면 더더욱 좋을 것 같았고요. 다음 날 현기 씨가 한국 사이버 보안팀과 함께 저희 레스토랑을 찾아왔어요. 저는 레스토랑의 대표 메뉴들과 함께 소주를 내어왔죠. 프랑스에 장기 출장을 와서 한동안 소주는 구경도 못했던 현기 씨와 일행들은 소주를 보자마자 너무나 반가워하더라고요. 그 모습이 어찌나 귀엽던지요. 소주는 뒤끝이 깔끔해서 음식의 맛과 풍미를 올려주는 동시에 술의 역할도 충실히 해주었어요. 무엇보다 한국 사람들과 함께 마시는 소주는 분위기를 올려주고 다 같이 기분 좋아지는 마법을 부리는 듯 싶었죠.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 대화가 이어졌고 현기 씨는 이번 7월 파리에서 열린 삼성전자 언팩 행사에 대해 이야기해 주었어요. 정말 굉장한 행사였다면서 최신 IT 신기술과 제품들을 직접 볼 수 있었고 직접 경험해보면 정말 놀라울 거라고 저에게 설명해 주었죠. 저는 그의 말에 흥미를 느껴 다음 행사에는 꼭 같이 가보기로 약속까지 하게 되었어요. 언제 다시 또 열리는지 예정되지 않은 행사에 같이 가기로 한 것만으로도 뭔가 데이트 아닌 데이트를 잡은 느낌이라 저는 오랜만에 떨리는 마음을 애써 감추었죠. 그리고 현기 씨에게 왜 한국이 IT 강국인지가 물었을 때 현기 씨의 대답은 마치 다른 세상의 이야기 같았어요. 우선 한국은 인터넷 인프라가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했죠. 초고속 인터넷 보급률이 높고 이를 바탕으로 다양한 기술 혁신이 이루어지고 있다고요. 또한 한국은 체계적인 교육 시스템과 연구 개발 지원 덕분에 정보통신 기술 분야의 뛰어난 전문가와 많은 인재를 배출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번 사건을 통해 한국은 단순한 IT 강국이 아니라 사이버 보안 분야에서도 세계적인 수준임을 입증하게 되었지요. 한국 전문가들의 신속하고 정확한 대응 덕분에 프랑스는 큰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었고 와인 업계는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는 기회를 얻었죠. 결국 작은 나라 한국의 전문가들이 보여준 뛰어난 능력과 헌신 덕분에 프랑스는 이번 위기를 잘 극복할 수 있었어요. 이번 일은 저에게 많은 것을 깨닫게 해줬어요.
와인에 대한 열정은 여전하지만 더 넓은 시야로 문제를 바라보고 해결하려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걸 배웠죠. 앞으로도 많은 도전을 마주하겠지만 저는 항상 최선을 다할 거예요. 이 모든 경험이 저를 더 강하게 만들었으니까요. 고객들에게 더 좋은 와인과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그리고 와인업계를 지키기 위해 저는 계속 노력할 겁니다. 프랑스 남부의 와이너리들이 다시 회복되기까지 시간이 걸리겠지만 저는 그들을 도울 준비가 되어 있어요. 또한 사이버 보안에 대한 중요성도 깨닫게 되었죠. 그리고 한국의 도움을 받으면서 국제적인 협력이 얼마나 중요한지도 다시 한번 느꼈어요. 한국 전문가들의 신속한 대응 덕분에 우리는 큰 위기를 넘길 수 있었고요. 앞으로도 와인 업계가 직면할 수 있는 다양한 문제에 대비해 더 많은 지식을 쌓고 다양한 분야와 협력할 준비를 할 겁니다. 저의 와인에 대한 열정은 끝나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 한국의 전통 술에 대한 관심과 애정도 키워나갈 예정이고요. 조만간 한국에 가서 직접 전통 술과 문화도 경험해 볼 계획도 하고 있어요. 현기 씨가 가이드 해주겠죠? 다음에 저의 한국 여행 이야기도 꼭 들려드릴게요. 여러분도 저희의 이 여정을 함께 응원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자,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의 사연이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그럼 지금까지 오렌지 튜브였습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안녕히 계세요.